안녕하세요. 저는 38살 결혼 6년 차 되었고,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사건을 지금도 생각하면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드네요. 아내와 5년 전 강원도로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2년 연애 후 결혼했고, 워낙 서로 바빠서 제대로 여행 한번 못 가봤기 때문에 큰맘 먹고 1박 2일로 떠났어요. 펜션도 좋은데 잡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늦게까지 오래간만에 휴식을 즐겼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많은 대화를 했죠. 그렇게 새벽 2시쯤 해변을 걷는데 춥다는 아내의 말에 펜션으로 들어가려고 차에 올라탔어요. 아내는 간단하게 한잔 했었고 저는 술을 싫어해서 아예 먹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밖에 야간 풍경을 보며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 대기하던 도중 갑자기 저희 앞으로 차가 빠르게 돌진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아내와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엄청난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기적적으로 타박상 정도였지만 아내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저희 차량에 돌진한 사람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법대로 처벌받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한 사람이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났네요. 그리고 대개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꼭 사고를 낸 사람은 멀쩡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처벌도 적게 받고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참 웃기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렇게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신혼생활 1년, 아내를 간병한 지 5년입니다. 아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연락도 잘 안 돼서 이렇게 찾아왔다.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네가 워낙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있어야지.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고 들어가마. 엄마는 말이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눈 뜨고 보기 너무 힘들구나. 서로 사랑했던 사이긴 하지만 현실이 너무 처참하다 보니 젊은 나이에 평생을 이렇게 살 거라는 걸 생각하면 엄마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어떻겠니? 그동안 너도 할 만큼 해왔잖아. 언제까지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아니 깨어날 일이 없다고 의사가 말했잖니. 엄마 그런 말 하려면 돌아가세요. 정작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왜 또 그러세요 또. 지금 전혀 힘들지 않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떠날지 말지도 제가 결정해요. 수경이 꼭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치료 잘 받고 있고 수경이도 일어나려고 열심히 힘쓰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이런 쓸데없는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엄마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다음에 집에 한번 찾아뵐게요. 배웅 못해드려 죄송해요. 너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생활 같니? 얘를 봐라. 목에 호수를 연결해서 제때 가래를 제거하지 않으면 폐렴 증상까지 나타나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데 잘 이겨내고 있다고? 엄마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 앞에서 언제까지 있을 건데? 얘가 세상 떠난 후에 혼자 남겨진 너는 나이 먹을 대로 다 먹고 새 출발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늙어 죽을 거니? 평생 혼자 살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희망 없는 사람 붙잡고 있을 건데? 속이 썩어 문드러진 엄마 아빠는 생각 안 하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좀. 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수경이는 5년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수경이가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신 장모님도 계신다고요. 엄마는 아빠라도 있죠. 장모님은 수경이 이렇게 되고 장인어른까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보듬어줘야 하는 거지 포기하는 게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모두 힘들게 줄 하나에 의지한 채 버티고 있는데 누구 하나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빠가 누워 있었다면 포기하셨을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 사랑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모진 말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뒤이어 장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내가 있는 방에서 나오다가 저와 엄마가 싸우는 소리를 다 들으셨는지 죄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인사를 하니 저희 엄마는 속 터진다며 우리 아들 인생 어떡할 거냐고 오열을 하면서 나가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비틀거리고 계신 장모님 부축해서 좀 쉬시라며 방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원 생활 4년 정도 했고 지금은 저희 집에서 아내와 저 그리고 장모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워낙 병원 생활에 지쳐 있기도 하고 공기도 좋지 않은 것 같아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네요. 현재 간병인이 3명 붙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금전적으로 꽤 많은 돈이 나가긴 하지만 아내의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사소한 거라도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보다 집에서 지내는 게 훨씬 편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장모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게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워낙 무뚝뚝한 분이셔서 말수도 많이 없으신데 제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제 옆에 있으면서 평소에 잘하지 않던 말들도 하면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네. 손서방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으니 저녁밥 먹게 얼른 씻고 나오게. 그리고 간병인분들 일찍 퇴근시켰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되는데 저녁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간병인분들 일찍 퇴근시키면 장모님께서 힘드실 텐데 왜 그러셨어요? 괜찮네. 간병인분들도 많이 지쳐 보이고 이런 날도 있어야 다음날 우리 수경이 돌봐주는데 사소한 거라도 신경 써주지 않겠나? 그렇게 장모님께서는 주방에 가셔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는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와 같이 앉아서 저녁을 먹지 않는데 장모님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밥그릇에 반찬도 올려주면서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셨습니다. 원래 장모님의 성격과는 180도 다른 모습에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런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항상 우울한 기분이었는데 장모님께서 밝게 맞아주셔서 조금이나마 기분이 풀어졌네요. 제가 먼저 장모님께 밝게 웃어주면서 친근하게 다가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장모님께서 해주신 찜을 빡시게 먹고 저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 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찌나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기다려주고 있는 아내는 지도 않고 그저 불안한 얼굴로 눈을 있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아내가 누워있는 방에서 쉽게 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 새벽 시간이 되었고 이 방목 피고를 침대에 넣었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면서 장모님께서 제 방에 들어가도 돼? 물어보길래 늦은 새벽 무슨 일이죠? 일단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오신 장모님께서 제 니침을 살피더니 옆에 앉아도 되냐며 물어보시고 평소 장모님의 눈이 아니라서 당황한 건지 옆에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네, 장모님 오늘 맥주가 2끼니 끓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도 벌써 7년 넘었나? 수경이랑 연애할 때부터 봤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자네도 잘 알겠지만 내가 워낙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지금 이런 내 모습에 많이 당황했다는 거 아네. 그런데 오늘 아니면 내 마음을 표현할 날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늦은 새벽에 참고 참았던 속마음을 꺼내려고 하네. 우리 수경이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있나? 하지만 그 사랑 오래가지 못할 걸세. 지금 현재는 자네가 아직 젊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고 자네 몸도 점점 약해지면 그때는 우리 수경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 거야. 그때는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여기까지 하세.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나도 자네에게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딸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나의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지. 자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인 것 같아 더 이상 말리고 싶지 않네. 자네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내 마음도 편치가 않아.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이라네. 그러니 이제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들 모두 나에게 던져주고 이제 새로운 삶 살길 바라네. 내일 수경이와 이 집에서 나갈 테니 그런 줄 알게. 이제 우리의 인연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하네. 내가 손서방 엄마였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걸세. 내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여자한테
자기 인생을 평생 동안 바치면서 산다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진다네. 그런 삶을 살라고 배 아파 낳은 것도 아니고 좋은데 취직시키려고 뼈 빠지게 뒷바라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겠나. 자네가 우리 수경이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기까지 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 새로운 삶 살길 바라네. 그동안 고마웠고 평생 잊지 못할 걸세. 자네가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의견 듣지 않을 테니 먼저 일어나 보겠네. 그럼 푹 쉬게. 장모님께서 일방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고 거실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흐느끼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오셔서 했던 이야기들 모두 듣고 계셨으니 그 마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잠도 오지 않아 한참을 침대에 앉아있다가 동이 트고 아내의 얼굴이 보고 싶어 아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듣곤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세상 떠나면 되지. 왜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고 있어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니? 이게 사람 사는 거니?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이렇게 사는 건 죽느니만 못하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남인 손서방은 오죽하겠니?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너는 맨날 누워만 있고 호수에 가래나 제거해주면서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전달받지 못하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어. 이제 손서방 그만 놔주고 각자의 인생으로 떠나자. 수경아,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 말고 우리 이따가 손서방 출근하면 나갈 테니까 각자의 삶을 살도록 하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아내의 방에서 장모님께서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더니 밖으로 나오셨고 제가 문 앞에 있는 모습을 보시곤 화들짝 놀라시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셨네요. 저는 아내에게 천천히 다가가 얼굴을 쓰다듬고 점점 굳어가는 손을 주물러주며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건지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던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몸은 움직일 수 없어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태까지 아내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던 건 혹시라도 자신이 눈물이라도 흘리면 제가 더 힘들어질까봐 꾹꾹 눌러 참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떠나지 마, 평생 함께하고 싶어 라고 저에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런 모습을 보니 장모님께서 내린 결정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는 회사의 사정을 말한 뒤 하루의 시간을 비워둔 후 장모님이 계신 방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문을 열어주셨고 방 안에는 그동안 지내시면서 사용하셨던 짐들을 캐리어에 담고 계셨어요. 저는 장모님 손을 잡으며 수경이가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었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수경이를 놔줄 수 없고 죽으나 사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한 결혼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인생 후회 없으니 최선을 다해 수경이가 깨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장모님께 제가 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께서 수경이와 함께 밖으로 나간다면 둘은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어디 가서 뭘 하며 살겠어요. 이 집을 나가려 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속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늦게 제 방으로 찾아오신 거겠죠. 그렇게 제가 장모님께 보여드린 굳은 결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잘 버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감동받으셨는지 아내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도 저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름 빨리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적이라고 말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저희 기준으로의 기적은 아내와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하며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씻어내려 주는 것처럼 기쁘고 좋았어요.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감고 있던 눈을 뜨게 되었고 아내와 마주치는 눈동자로 모든 대화를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눈을 깜빡거리며 낱말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대화하는데요. 퇴근한 저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은 사랑해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할 뿐이네요.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발전되는 모습에 간병인분들도 더욱더 열심히 손과 발을 마사지해 주셨고 장모님께서도 지금은 많이 밝아지셨어요. 포기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고 그걸로 끝인 게 되지만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헤쳐나간다면
그 끝은 분명 밝은 미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비록 사람마다 사는 환경이 모두 제각각이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네요. 제 사연을 듣게 되신 많은 분들께서 수경이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분명 더욱더 힘을 내서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격려의 글 덕분에 일어났다며 컴퓨터 앞에 앉아 고마움의 표시로 사연을 적어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자의 인생에 힘든 부분 분명히 있으실 테고 경기가 안 좋은 요즘 시기에 잘 헤쳐나가셔서 밝은 빛이 오는 그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부족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축복 받으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기막힌 일을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했어야 했나 싶거든요. 저는 유경이라고 해요. 원래는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서 일을 그만둔 게 아니고 사연이 좀 있어요. 제 남편이랑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동료였죠. 일 얘기나 주고받는 정도?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술 한 잔 걸치더니 갑자기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황했지만 묘하게 설레는 거 있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고 3년을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는 정말 좋았어요. 같이 출퇴근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좋았어요. 근데 이런 행복이 오래 갈 리가 있나요? 현실은 그렇게 달달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단순히 전업주부 하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고 그 인간, 사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사장이 저한테 이상하게 구는 건 결혼 전부터 조금씩 느껴졌어요. 일 핑계로 자꾸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든가, 회식 때 술 따라주면서 어깨에 손을 올린다든가. 그땐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점점 더 선을 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느 날 단둘이 남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제 어깨를 주물러 보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장은 저한테 업무적으로도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어요. 결국 버티다 못해 퇴사했죠. 그렇게 저는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처음엔 허탈했죠.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 하던 제가 갑자기 집에서 살림만 하려니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적응하면서 나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영 심상치 않은 거예요. 평소에는 집에 오면 나왔어 배고파 하면서 씩씩하게 들어오는데 그날은 현관에서부터 한숨을 푹 쉬고 있더라고요. 신발 벗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데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죠. 남편이 웬만하면 속상한 일 있어도 집에선 밝게 굴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싶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나 큰일 났어. 실수로 회사에 큰 손실을 냈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규모가 꽤 큰 편이라 웬만한 실수 정도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큰 손실이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무슨 실수야? 해결할 방법은 없어. 다급한 마음에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미 상부에도 보고됐고 사장도 알고 있어. 회사에서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솔직히 이번 주 내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나 잘릴지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은 집에서 가정의 가장으로,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쉽게 풀릴 문제도 아니고, 밤새도록 남편이랑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자꾸 저를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망설이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양치하다 말고 나오더니 결국 저한테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실 사장이 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 대서 씨, 굳이 그만둘 필요 없어. 대신 아내 말이야 다시 회사로 돌아오면 어떨까? 우리 회사도 인력이 부족한데 두 분이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엔 그냥 좋은 기회를 준다는 건가 싶었는데 어딘가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남편은 다급하니까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다시 회사 다니면 안 될까? 나 혼자 이걸 수습하기 힘들 것 같아. 고민이 됐죠. 그냥 일하는 거야 별 문제 없는데 문제는 그 사장이었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한테 좀 찝적대는 행동을 했던 적이 있어서요. 근데 남편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마냥 거절하기도 어렵고 결국 저는 다시 회사로 가기로 했죠. 출근 첫날부터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사장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장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오, 유경 씨. 오랜만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그러면서 내 손을 덥석 잡더니 꽉 쥐고 흔드는데 아니 이 악수를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손끝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근데 또 티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으면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했죠. 속으로는요? 뭐야, 이 인간. 왜 이렇게 거리낌 없이 내 손을 잡아? 어떻게든 조용히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사장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일부러 책상에 파묻혀 있었죠.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사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호주라거라는 표정으로 아주 태연하게요. 일 배울 만해. 근데 말이야. 내 어깨 좀 주물러 줄래? 요즘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 네, 이게 지금 무슨 개수작인가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업무 배우러 왔는데 갑자기 마사지 서비스까지 하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뭐지? 멍한 상태로 사장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무리 역겨워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21번 크게 들이마시고 억지로 손을 올렸어요. 마치 내 손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둔해진 느낌이었어요. 사장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눌렀는데 순간 속이 울렁거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손끝부터 차가운 기운이 훅 올라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근데 이 인간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갑자기 내 손을 잡아 끌더니 강제로 의자에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사장의 손이 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목에서 어깨에, 어깨에서 쇄골 그 느릿한 손길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불쾌하고 끔찍했지만 몸이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속으로는 비명이 터질 것 같았죠. 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발. 그러던 순간 기적처럼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사장은 살짝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사장님, 아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한 줄기 빛 같았어요. 사장은 능글맞게 웃으며
천천히 배우면 돼. 걱정 말고 가서 일해. 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인간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가자마자 사장은 다시 저를 보더니 어딘가 기분 나쁜 미소를 짓더라고요. 유경 씨, 앞으로 내가 직접 업무를 가르쳐 줄 거야. 천천히 배우면 돼. 그렇게 저는 비서실로 안내됐고, 그날 사장의 시선과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 인간,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하루를 겨우 끝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눈빛이 뭔가 싸늘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여보, 저녁 먹자 했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뭐야, 왜 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근데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너 사장실에서 안마 받고 있더라. 뭐 하냐 거기서 둘이?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니, 이 인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뭐, 내가 안마를 받고 싶어서 받았어? 미쳤어? 그러자 남편이 씩씩대면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내가 직원들한테 들었어. 사장이 너한테 직접 업무 가르쳐 준다더니 너희 둘이 사장실에서 단둘이 있었다던데. 그리고 내가 사장 어깨 주물러 줬다던데. 이게 무슨 말이야? 와, 진짜 기가 막혀서. 속에서 열불이 확 올라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장 어깨 주물렀어. 근데 그게 내가 좋아서 한 줄 알아? 너 잘리게 생겼다고 해서 참은 거야. 이 사람아. 남편이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하지만 곧 다시 눈을 부릅뜨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아,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데 남편은 내가 뭔가를 숨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넌 어떡하라고? 너 잘리는 거 보고만 있었어야 했어. 이게 다 내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내가 그걸 수습하느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순간 집안이 적막해졌어요. 분명 난 억울한데 이 싸움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한 달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사장은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서는 뭘 알려주겠다며 찝적대고 퇴근하면 남편은 또 사장과 무슨 일이 있었냐며 추궁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나날이에요. 근데 더 미친 건 뭐냐면 요즘은 사장의 안마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엔 소름 끼치고 역겨웠는데 이젠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랄까. 그 따뜻한 손길이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제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이게 그냥 생존 본능 같은 걸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보면 죄책감이 들고 사장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와요. 전 그냥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러다 진짜 돌겠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막장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연애 때는 세상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놈이 결혼하자마자 3달도 안 되어서 본색을 드러났네요. 제 남편은 너무 더럽고 애같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름에도 2주에 한 번씩밖에 안 씻어요.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습하고요. 밖에 나갔다 오면 겨드랑이에 땀 차서 바로 씻고 싶은데 제 남편은 귀찮다고 물티슈로 땀난 곳만 쓱쓱 닦아냅니다. 속옷도 안 갈아입습니다. 누렇게 딱지가 떠서 진짜 토할 정도예요.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걸 또 뒤집어서 입고요. 팬티 하나로 한 일주일 정도 입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면 찌린내가 납니다. 냄새 난다고 절로 좀 꺼지라고 하면 페브리즈랑 향수를 냄새나는 곳에 엄청 뿌려대서 향으로 냄새를 덮네요. 정말로 보이는 곳만 닦습니다. 발톱에는 새까만 때가 그득그득 박혀있고 손톱에 떼끼면 그걸 잘라낼 생각은 안 하고 이쑤시개로 파냅니다. 밥 먹을 때도 정말 환장해요. 허버버버 거리면서 입안에 있는 내용물을 전부 보여주면서 먹고요. 참자, 내가 참아야지. 수백 번을 외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간장게장을 좋아해서 집 근처 반찬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게장을 사 먹습니다. 게장을 먹고 나면 바스라진 껍데기가 남잖아요. 그걸 버리려고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걸 봉지에 주섬주섬 넣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그걸 왜 봉지에다 넣어? 그거 일반 쓰레기야. 내가 버리려고 휴지 위에 둔 건데. 그냥 냅둬. 라고 하니까 남편이 야 미쳤냐? 이걸 왜 버려? 이거 넣고 끓여서 꽃게 육수로 된장국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돈이 넘쳐나니? 이런 걸 함부로 버리게. 어휴 라고 하더라고요. 살다 간장게장 쭉쭉 침 묻은 거 된장국 육수로 우리려고 보관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정이 뚝 떨어졌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제 손이 다 닿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점점 지쳐갔지요. 이따구로 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화내면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냐면서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고 버럭버럭 소리 질렀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사이는 냉전이었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폭발하면 바로 이혼할 기세였지요. 그러다 제가 남편이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급하게 노트북 쓸 일이 있어서 제 노트북을 켰는데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지 한글 파일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아무리 해봐도 노트북 자체를 초기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길래 하는 수 없이 남편 노트북을 열었지요. 당연히 잠금이 되어 있길래 자고 있는 남편의 손가락으로 지문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노트북 켜달라고 하면 온갖 욕설과 함께 안 빌려줄 게 뻔했거든요. 저는 한글 파일만 20분 이용하면 되기에 조용히 남편 노트북을 열어서 문서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으려고 하는데 카카오톡 어플에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카톡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8개 정도 되는 단체 톡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무슨 고딩 만남, 무료 만남, 고딩 여친 구함, 용돈 드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모든 방의 방장은 남편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뒤에서 미성년자 만나고 다니는 추악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더러워서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개인 톡방을 보니 이미 남편을 만나고 있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빠 하면서 아주 잘 따르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푸사를 확인해보니 딱 봐도 20대 초반,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학생들이었고요. 인터넷으로 만난 만남이니 당연히 건전하지 않는 만남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한 6명 정도 되는 개인 톡방이 있었으니까 최소 6명은 만났고 단체 톡방까지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남편이 카페로 그 여자들한테 10만원, 20만원씩 돈 보내주고 어디서 만나자, 뭐 하자, 뭔 취향이다 이런 더러운 대학 내용들도 다 있었습니다. 저는 이 USB를 연결해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옮겼습니다. 진짜 토 나오더라고요. 더러운 건 둘째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미혼이고 돈 많고 착한 아저씨인 척하면서 지 욕구를 채우는 모습이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내 남편이 하다니 충격이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연애 때는 세상 다정한 척, 젠틀하고 사람 좋은 척하며 9개월을 깜빡 저를 속였네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부정될 정도로 아주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고 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너? 여자애들이랑 인터넷으로 이상한 만남 같은 거 아니? 라고 하면서 베개로 남편을 퍽퍽 때렸지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나 뭔 소리야 당신? 내 핸드폰 뒤졌어? 아이씨 팔 하면서 저를 팍 밀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열려있는 자기 노트북을 보더니 뚜껑이 열린 건지 발로 저를 확 차버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남편을 때리려고 달려가는 순간 다시 저를 밀치고 옷이랑 본인 회사 가방을 챙기고 욕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6시 정도였으니까요. 안 그래도 억울한데 남편한테 얻어까이니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서럽고 화가 나고 너무 비참해서 침대에 엎드려 몇 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진이 빠지도록 눈물을 흘리니 이성이 돌아오더라고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남편 회사에 찾아가서 아주 개망신을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선 세탁기에서 똥과 그 더러운 것들이 묻은 남편 빤스를 챙겼고요. 그렇게 하얀 여자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 남편놈을 위해 밀가루를 챙겼습니다. 된장남 같은 놈. 그놈을 위해서 오래돼 안 먹고 있던 된장도 그놈 얼굴에 박아주기 위해 주섬주섬 챙겼고, 남편이 나눈 더러운 카카오톡 대화들과 실체들을 한 장의 A4 용지에 정리해서 총 38장을 뽑아갔습니다. 신혼 초기에 남편네 회사 1층까지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기에 수월하게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10시 40분이더라고요. 중견기업이라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남편이 있는 부서로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올라갔습니다. 몇 개의 문들이 있었고 남편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는 불투명한 문을 열었지요. 절 회사 사람으로 안 건지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오른쪽 맨 끝 산세바리아 옆에 남편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진짜 오한마로 갈기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남편이 자리가 있는 곳을 가면서 제가 복사한 A4 용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금세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고 누구세요? 하면서 저를 붙잡으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뒤를 돌아보았고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라는 남편의 얼굴에 앞으로 메고 있던 가방에서 팬티를 꺼내 던졌습니다. 야, 이 개놈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들 인터넷으로 살살 꼬셔서 네 욕구 푸는 게 그게 사람이냐고. 넌 사람도 아니야. 넌 짐승이야. 곧 이혼 소장 갈 거니까 이제부터 네 팬티 네가 빨아. 2주 동안 안 씻어서 누렇게 딱 찢은 팬티 네가 빨라고. 팬티로 누룽지 구워 먹냐? 누렇게 될 때까지 안 빨고 뭐하냐? 이 찌린내 나는 누룽지 새끼야. 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 저를 제지하려 왔고 그때 저는 얼굴에 밀가루를 팍 하고 던져버렸지요. 정말 죄송하지만 옆에 있던 분들에게 밀가루 튀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창피했는지 저의 입을 막고 질질 저를 끌어냈고 저는 그 와중에 가방에서 된장을 꺼내 남편 바지 엉덩이 쪽에 부악 하고 묻혔네요. 남편이 화가 나서 저를 때리려고 하자 뒤에 있는 여자분들이랑 남성 2분이 남편을 제지하고 저는 어떤 젊은 20대 사원이 끌고 갔습니다. 아악 하면서 남편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남아있던 10장 남짓한 A4 유인물들을 사무실에 모두 던져버리고 그 젊은 사원의 손을 뿌리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곧장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요. 집에서 제 물건들만 바리바리 싸서 저는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친정에 말씀드리고 온몸에 힘이 빠진 채로 기절해버렸네요. 그 후에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심지어 집으로 찾아와 깽판을 치고 난리가 났었네요. 다행히 남편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빠랑 오빠가 있어서 남편을 제지하고 경찰 부르고 완전 장난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한테 전화해서 욕 퍼붓고 저주하고 난리였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참다 못해 사돈댁으로 직접 찾아가 내 딸한테 사과하라고 하며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욕하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한 성격인 저와는 반대로 저희 집 가족들은 정말 기가 세고 한 번 화나면 장난 아닌 성격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사과는커녕 되려 욕을 하자 엄마가 시어머니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시고 시어머니는 아악 하며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직 소송은 안 끝났고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네요.
다행히 가족들도 시댁에 기죽지 않고 당당히 맞서며 제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복수해 주어서 마음은 편하네요. 정신 못 차린 남편놈은 계속 연락 오고 난리치는데 격투기 선수를 했던 오빠가 따로 불러 경고를 하니 그 이후로 연락도 안 오네요. 참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한동안 그 회사 일대에서 밀가루녀, 된장녀 뭐 이런 말들로 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고 하네요. 여튼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고요. 고소가 마무리된다면 그때 또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레전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